요즘 연락이 뜸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만났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도 뜸하고 만나자는 말도 사라진 사람?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변한 건가? 나를 피하는 건가?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그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입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회사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바빠진 건지 만남이 뜸해집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낯설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변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상대방만 변한 걸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의 잘못만 보인다. 쉽게 말하면 내 모습은 안 보이는데 남의 모습은 너무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냉정해졌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귀찮아한다. 하지만 공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상대만 변했습니까? 혹시 당신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그 순간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조용히 빠져나간다. 관계는 칼로 자르듯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숨이 막혀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숨 막힘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흔히 생기는 말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그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입니다. 비교입니다. 평가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참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조언합니다. 내가 살아본 인생이니까, 내가 겪어본 일이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상대는 조언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고, 공감보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해보다 가르치려 듭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기대도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손주를 데리고 오라고, 명절엔 당연히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의리를 지키라고, 예전처럼 자주 보자고 말합니다. 그 기대가 처음엔 애정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공자는 평생 인간관계를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 즉 사람다움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않는 것,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상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장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비유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더러우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도 물고기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불편하고 무겁고 숨 막히면 빠져나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잇는 관계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놓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챙기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관계는 애쓸수록 부자연스러워진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진짜 관계는 편안함에서 나온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친구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일은 하지 말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업이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중에 그쪽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내가 조언 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친구를 돕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고 이해보다 해결하려 듭니다. 그 순간 친구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조언만 들을 테니까. 그렇게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안부만 묻고 건강 이야기만 하고 날씨 이야기만 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남의 강역은 점점 벌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자식이 집에 놀러 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주말에도 일해. 건강은 괜찮아. 너 그렇게 살다가 몸 망가진다.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친구들은 다 손주 봤는데 너만 늦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걱정해서 말합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덜 자주 옵니다. 전화도 짧게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이 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매일 전화해도 서로 부담스러우면 먼 관계입니다. 1년에 한 번 봐도 편안하면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편안한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건 상대의 몫이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상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을 때 상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함을 줄 때 상대도 편안함을 줍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산다. 사람들이 베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를 따지지 않을 때 오래 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대하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언젠가 끝납니다. 진짜 관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관계.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한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기준이 많음이었습니다.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은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10명의 불편한 관계보다 1명의 편안한 관계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부담스러운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보는 편안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많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들을 자주 만나려 합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이 자주 오길 바랍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막히면 돌아간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바쁘면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가 멀어지면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삶을 인정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속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평가하는 태도를 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둘째, 조언하는 태도를 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혜를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공감해주면 됩니다.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셋째, 기대하는 태도를 놓아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자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챙겨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도 상대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도 상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넷째, 집착하는 태도를 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간다. 놓아주면 돌아온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관계를 밀어낸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말투가, 내 조언이, 내 판단이, 내 기대가, 내 집착이 상대를 숨 막히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무겁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자와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내 기준을 강요하지 마라.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덜 말하면 됩니다. 조금만 덜 기대하면 됩니다. 조금만 덜 집착하면 됩니다.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위에 머뭅니다. 노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할 태도를 놓고 내려놓아야 할 집착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기대를 버릴 때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하면 됩니다. 그저 숨 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노년에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언 대신 공감을, 평가 대신 존중을, 기대 대신 이해를, 집착 대신 자유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태도가 숨막힌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 가는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